안녕하세요. 여기 봉천동 솔방울마녀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4일이고요. 새벽 1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계속 헬렌 켈러의 내가 살아온 이야기 자서전에 대한 낭독과 해설을 하다가 한 달간 쉬었었는데 이러저러한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많이 기다리시진 않았겠지만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저의 목표는요. 일단은 헬렌 켈러 내가 살아온 이야기 끝까지 낭독하고 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재미있고 알차고 낭낭하고 듣기 좋게 하고 싶기는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요. 욕심을 부리니까 부담 때문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서 그래도 헬렌 켈러 자서전에 대한 방송은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저만 생산하는 콘텐츠이니까 제가 애장하는 헬렌 켈러 님이시니까 네, 저만의 콘텐츠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삼중고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헬렌 켈러가 혹시 말을 하셨다는 건 아시나요? 누구나 다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 헬렌 켈러 이야기를 읽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읽었어요. 근데 그 앞부분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서 그 펌프가라고 해야 되나? 예, 펌프질을 선생님이 펌프질로 물을 헬렌 켈러한테 만지게 하면서 그 헬렌 켈러가 물을 만지면서 어렸을 때 삼중고를 겪기 전 1살 때 헬렌 켈러가 물이라는 단어를 알았었대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알았었고 물이라는 거를 만지면서 이게 물이구나. 사물에 언어가 있구나라는 그걸 깨달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네. 저도 거기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그 다음에 헬렌 켈러가 대학교에 갔다. 딱 거기까지가 제가 아는 헬렌 켈러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헬렌 켈러가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어떠한 필담이라든지 아니면 점자 작업에 의해서만 대학에 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헬렌 켈러가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헬렌 켈러 자서전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드리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예. 1890년 봄, 나는 비로소 말하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헬렌 켈러가 1880년생이거든요. 1880년 6월 27일생이에요. 그리고 1887년 3월 3일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7살 좀 안 됐을 때 선생님을 만났고 1890년 3월 26일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나고서 근 3년 뒤에 드디어 헬렌 켈러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헬렌 켈러의 나이 10살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좀 많이 늦대긴 하죠. 보통은 한 살이나 2살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 봄, 나는 비로소 말하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늘 소리내어 말하고 싶었다. 어찌나 말이 하고 싶었던지 자주 한 손으로 입술의 움직임을 읽으면서 다른 한 손은 목에 댄 채 소리를 만들어내곤 했다. 소리를 낸다는 게 좋았다. 어떤 소리든 상관없었다. 나는 고양이가 가르랑거리거나 개가 멍멍 짖는 걸 느끼기를 좋아했다.
또한 노래 부르는 사람 목에 손을 갖다 대거나 피아노가 연주될 때 그 위에 손을 올려놓기를 좋아했다. 그렇죠. 헬렌 켈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인간과 사람과의 그 소통을 항상 갈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어떠한 소리라는 측면에 집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영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오슬로나 아니면 지금의 오슬로도 헬렌 켈러가 눈을 다시 볼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 약간은 지금 말이 좀 빗나갈 수도 있는데 벙어리 있잖아요.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못하는 벙어리. 왜 벙어리일까요? 듣는데 왜 벙어리일까요? 그쵸. 성대가 말을 할 수 없는 성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들을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근데 다행히 헬렌 켈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였어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였지 원래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대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성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울림을 그 성대가 그대로 울리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헬렌 켈러가 그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헬렌 켈러는 그 소리를 내는 그 성대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잃기 전, 그러니까 앓기 전만 해도 나는 말 배우는 것이 빠른 아이였다. 그러나 병을 앓고 난 후 들을 수 없게 되자 말하는 것도 거기서 멈추고 만 것이다. 나는 하루 종일 엄마 무릎에 앉아 엄마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더듬어 알아내는 것이 재밌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잊었지만 엄마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며 흉내를 냈다. 친구들이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웃거나 우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제법 음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를 많이 만들어냈단다. 물론 그것으로 의사소통은 할 수 없었고 단지 내 발성기관이 녹슬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한낱 내가 아직도 그 뜻을 기억하는 물이라는 단어만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무무라고 발음했다. 게다가 손가락으로 낱말을 쓸 수 있게 되고부터는 이런 소리조차 내지 않게 되었다. 예, 제가 앞에 부분에 얘기한 그래도 성대는 살아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이렇지만 헬렌 켈러가 성대가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웠죠. 언어가 있다는 언어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대가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언어와 성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인간한테는 이게 선언적으로 존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 뿐만이 아니라 기머거리인 사람도 벙어리인 사람도 그거를 자기 어떤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서 표현만 못하는 거지 그게 존재한다는 건 아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항상 이 헬렌 켈러의 내가 살아온 이야기 자서전 얘기할 때 쌍으로 같이 얘기하는 피카르트의 인간과 말에 저보다 더 멋지게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말 114페이지. 기머거리이자 벙어리인 자에게도
전체로서의 언어가 되지 않는다. 그는 비록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이치를 터득한다. 침묵하는 전체로서의 언어가 그 안에 있다. 그 언어로 그는 농아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는 언어에 참여하며 말하는 자에 속한다. 말하는 자들이 그를 대신하여 말한다. 귀머거리이자 벙어리인 자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 피아노와 같다. 침묵의 건반을 두드리는 모든 움직임이 그에게는 곧 말이다. 와, 되게 시적인데요. 저도 헬렌 켈러가 말을 한다는 걸 알고 그 헬렌 켈러의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헬렌 켈러가 오르간 연주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한참 전성기에 귀가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들리지는 않지만은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작곡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정말 귀가 안 들렸을 때 만든 교향악이 운명이었나? 아니, 환희였나? 환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교향악인데 하나도 안 들렸을 때 오히려 환희라는 신께 경배하는 엄청 벅참으로 가득 찬 그런 작곡을 했거든요. 약간 베토벤 같아요. 헬렌 켈러. 그러니까 그 성대를 울려도 자기한테는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울림만으로, 진동만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어쩌면 베토벤도 그 진동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정말 절대 음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작곡을 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떠한 피아노의 진동, 그 악보 안에서의 진동을 느끼면서 그런 작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방송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서 한 15분 분량이 제 방송에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드디어 7살 때는 설리반 선생님 만나고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10살 때 드디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네. 다행히 헬렌 켈러의 성대는 살아있었고, 그리고 그 살아있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헬렌 켈러한테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고 싶다. 언어로서 소통하고 싶다. 이거 그 뒷부분도 얘기하고 싶은데 애매하네요. 예. 예, 오늘은 짧게 이렇게 13분 방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